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로 피해가 컸는데 올여름도 걱정입니다. 6월에 특정한 계절과 상관없이 해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비정상적인 미세먼지, 폭염, 폭우가 일상화된 현실. 환경 보호를 외치는 호소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이에 선택적으로 권장되었던 친환경의 시대는 가고 필환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필수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문화 또한 이전과 달리 많이 변했고 배달 산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달 쓰레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한 재활용 플라스틱 대란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나 혹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환경 관련 실천사항들을 생각하고 항상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펼쳐지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들의 친환경 캠페인도 확대되는 추세죠. 패션 업계에서도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컨셔스 패션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식 있는 패션을 하자는 의미로 의류의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과정까지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업사이클 패브릭으로 의류를 만드는 것 등을 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이후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장에 각종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버리고 있어요. 특히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플리츠 마마에서 의류와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진 투명 페트병이 필요합니다. 투명 페트병을 부셔서 생기는 플레이크라는 원료를 폴리에스터 칩으로 만들고 그 폴리에스터 칩에서 다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사를 이용해 가방과 의류를 만들어요. 저는 창업 이전에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의 니트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을 해주는 프로모션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브랜드들이 발주를 하는 수많은 원사들이 제작이 된 이후에 그 쓰임을 다 하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큰 낭비라는 생각에 폐원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방법을 찾는 와중에 폐페트병 재생 원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니트 공법을 접목하면 보다 친환경적인 패션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에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는 페트병은 폴리에스터 섬유의 원료와 거의 동일한 원료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페트병 중 90% 이상은 생산 후에 한 달 안에 단 한 번만 사용된 이후 버려지게 되죠. 이게 완전히 폐기돼서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플라스틱 페트병 쓰레기의 상당수는 바닷속을 떠다니기도 합니다. 페트병이 그대로 바다에 매립되기도 하고 물고기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뜯어먹기도 해요. 마음이 아프죠. 플리츠 마마는 사람들이 만든 페트병을 사람들의 손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페트병을 자원화하여
다른 성질을 가진 섬유로 만들게 되면 가방, 신발, 의류 등으로 새롭게 제작할 수 있죠. 페트병 원사를 이용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섬유를 대체하는 동시에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자 소통의 창구인 인스타그램 및 자사몰을 통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초기 런칭부터 함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인스타그램 DM과 1대1 문의글에 남겨주십니다. 최근에는 페트병을 깨끗하게 모아서 부었는데 플리츠 마마에 보내줄 테니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감사하게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구매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프로포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글로벌 사이트도 런칭을 해서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의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환경 트렌드는 특히 유통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며 마트를 찾는 고객들도 이제는 장바구니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생수 시장에서 시작된 무라벨 바람도 음료업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제거하도록 하는 새로운 분리배출 정책이 시행되어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라벨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라벨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불필요한 라벨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롯데 칠성 음료에서는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아이시스 에코를 출시했습니다. 출시 후 1년 동안 총 1,010만 개가 팔렸고 이를 통해 약 6.8톤의 포장지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역시 앞서 올해 1월 자사 탄산수 시그램의 라벨을 제거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플라스틱 경량화까지 추진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445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마켓컬리. 그러나 2018년 지출 항목에서 회사 직원을 위한 급여보다 포장비 관련 지출이 2.4배나 더 많았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과도한 포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경각심을 주었죠. 이에 마켓컬리는 박스 내 소포장과 테이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바꾸고 그것도 다음 배송 때 회수해 재활용한다는 올 페이퍼 챌린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전 분야에서도 친환경 패키징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9년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 출시하는 휴대폰 등 모바일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 또는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품 용기는 대나무, 사탕수수 찌꺼기를 원료로 한 펄프 몰드 트레이로 바꾸고 충전기 표면 보호용 비닐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패키징 외에도 다양한 필환경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쉽게 볼 수 있듯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배달앱 3사는 음식 배달 시 제공되는 불필요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회용 수저를 선택하도록 각사의 앱 화면에 적용했습니다. 네, 배달앱 많이 사용합니다. 일회용 수저 사용하지 않습니다는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적인 낭비를 하지 않아도 돼서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친환경 배달 용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식자재 및 배달 비품 전문 쇼핑몰 배민상회를 통해 친환경 용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 홈쇼핑은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고객이 늘어나 아이스팩의 사용이 늘면서 이를 무료로 수거해 처리해주는 북극곰은 얼음팩을 좋아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매월 아이스팩 20개를 모아 신청한 고객에게 아이스팩을 무료로 수거해주고 있습니다. 선착순 4,000명에게 5,000포인트를 적립해주기에 참여도도 높은 편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환경 관련 트렌드로는 플로깅을 들 수 있는데요. 플로깅이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 플로카 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즐기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뜻합니다. 볼보 코리아에서 친환경 러닝 이벤트로 진행한 헤이 플로깅의 경우만 봐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시포츠에서는 플로깅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학교 인근 거주 지역과 근처 중랑천을 달리며 쓰레기도 줍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체육회 시포츠 회장 박현일입니다. 플로깅은 저희 시포츠가 1학기 메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먼저 메인 행사를 정하기 전에 좋은 취지를 갖고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플로깅이라는 좋은 취지의 운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플로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희 시포츠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4일, 6월 5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 4인까지 팀을 이루어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자분들께는 다양한 친환경 상품이 제공됩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 드리는 제로 웨이스트 키트는 주방과 화장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친환경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포츠는 이번 플로깅 행사를 통해 학우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신체 활동을 이번 플로깅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보충하고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친환경 상품을 사용하시면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원과 환경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소비자들의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재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필환경 시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환경 지향 소비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숙하게 자리 잡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순히 환경을 위한다는 구호만을 외치기보다 생존을 위해 필환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